근데 참고로 스크린 쿼터는 이번 한미 FTA에서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금도 스크린 쿼터 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아무 변화를 못 일으키게끔 이른바 현재 유보라고 그러죠. 지금 146일에서 73일로 줄였잖아요. 단 하루도 못 느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 쿼터를 줄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 야구 관객이 40%가 줄었습니다. 40%.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국 영화, 예를 들어 뭐 독립 영화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옵니다, 이제. 이제 못 나와요. 누가 봅니까? 극장에 왜 걸어줘요? 그런 거를? 그래서, 레칫 조항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칫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축구할 때 앞으로만 가야 돼요. 뒤로 가면 페널티킥입니다. 그 이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화주권을 가로막는,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문화적 주권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한미 FTA는 충돌이 돼요. 서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또 뭐 법적인 문제가 저는 발생을 할 거라 보고요. 문화다양성 협약과 충돌된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조 학생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0조 1항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20조 2항에는 다른 협약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게 나오면 한번 조항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해보시죠. 20조 1항. 협정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그죠?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20조 1항이죠. 1항. 당사국은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렇게 해서 이 협약을 다른 조약에 종속시키지 아니하면서 벌써 지금 종속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과 사이에 상호 보완성을 정진하고 상호 보완적인 대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완적이라고 보완적이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고려하라고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다음 나항에 이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2항.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 요구를 한 거고 2항은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데 22조 1항 나에 보시면은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1항하고 2항이 보면은 지금 이미 체결된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발효 중인. 그런데 이걸 지금 한글로 돼서 그런데 영문을 읽으면은 앞으로 체결할 조약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규정은 1항입니다. 2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협정을 체결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라 하는 게 1항의 요구인데 우리 정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이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조항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세퍼레이트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항에서 말하는 그 영문이 뭐냐면 네. Nothing in this convention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이미 당사국인 다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미 변경하는 걸로 해석되지 않는다. 기체결된 아니요. 조약에 대해서 당사국인 현재형으로 돼 있고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는 other 1항이에요. 1항. oth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파티로 있는 다른 협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모디파이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저희들도 때문에 이 조항 가지고 이 협약이 있다고 해서 무슨 WTO나 아니면 FTA나 이런데 기존의 권리 의무, 앞으로 맺을 협약의 권리 의무, 왜냐하면 그게 treaty to which they are party거든요. 양자간에 맺은 것도 변경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는 관련 조항을 반드시 고려해라. shall take into accou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다면은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까? 고려하라고 돼 있잖아요. take into account. 고려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되는 게 아니고. 고려할 의무입니다. 그죠? 쉘이니까 반드시 고려해야 그러니까 되는 외치를 거죠.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외치를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 문화단 73일 정도로 해서 외치를 제 말씀 해서 들어보세요. 이 문화단 협약의 취지가 뭐냐면은 각국 정부에게 문화적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3일로 스크린 쿼터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마치 미국이 급하면 우리 보고 했던 협약 야 무르자 다시 하자고 하는 것처럼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느릴 수도 있죠. 왜 73일에서 74일이 되면 안 됩니까? 전 세계에서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습니다. 세 나라 아니 한 나라라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3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관계 전 세계에서. 아무 관계 근데 없습니다. 73일 이상을 스크린 쿼터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영화를 만든 나라 몇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말씀해 유지하고 보세요. 있는 게 상당한 그 보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화 산업에. 상당한 보호가 아니라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WTO 가트 규정에 나와 있는 국제 법이에요. 스크린 쿼터는. 보호를 그동안 우리 영화 산업이 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줄인다고 해서 또는 외치를 넣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문화를 주권에 양보하고 독소 조항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게 저기 좀 과장된 자꾸 왜곡이다 복잡한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씀드립니다. 마시고. 저도 필요하다는 느껴요. 네. 어느 정도의 쿼터는 필요한데. 근데 왜 못 늘립니까? 왜 73일이 74일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2.5% 관세 없애기로 한 것도 물러잖아요. 다시 하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 보세요. 우리 영화가 얼마나 그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뭘 뻗어가요, 뻗어가긴. 괴물 안 봤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1년에, 영웅을 안 봤어요? 1년에 한두 편, 예? 대박 영화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술 영화? 최근에 어디 갔습니까? 예술 영화.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영화 관객 점유율이 50%를 육박한 거 아십니까? 점유율, 과거에 40%를 지금 50%로 갔어요. 최 교수님. 점유율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점유율은 상대적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크린 쿼터로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그런 끼치는 건 점유율이 아니에요. 3개국이 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로 영화 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뭐가 안 드리는 맞습니까? 거예요. WTO 가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WTO 규범인데 안 맞아요? 그럼 WTO 없어요? 그 규범이 스크린 쿼터를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이미 WTO가 탄생하기 전에 할 스크린 수 쿼터가 있는 할 수- 나라는 그게 할수 3조 위반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조항이라니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 영화계가 그게 무슨 규범이에요? 아니에요. 예외 조항이지. 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적 공급이 그렇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 수술비가 폭등할 것이다. 냉장용 900만 원 박연세이래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지켜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주실 건지 어떻게 지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연사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우유, 건국 우유. 중고차론 거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금리도 오르기 마련. 그래서 현대캐피탈과 직접 만나라는 거다. 직접 상담하면 금리 5% 인하. 현대캐피탈 다이렉트 중고차론. Yes, I can boogie, boogie, oogie all night long. I can boogie, boogie, woogie all night 라이트에 끌린다. 카스라이트.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주부 김 씨. 어머, 그새 2배나 올랐어? 외국계 회사 인수로 지하철이 민영화된 후 승차 요금이 2배 이상 올랐다. 엄마, 저 언니 누구야? 친절하다. 그러네. 지하철에도 승무원이 있으니까 좋긴 하다. 예전과는 달리 지하철 각 차량마다 승무원이 배치돼 승객들의 편안한 승차를 돕는다.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친절도 하셔라. 왠지 VIP가 된 것 같은데? 영리병원 도입 후 국내에는 없던 최첨단 기기들이 들어와 한결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환자를 대하는 서비스 역시 좋아졌다. 3일치에서 2만 원입니다. 그새 또 올랐어?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률은 높아졌다. 엄마, 저기 아빠 차다. 정말 아빠 차네. 그러고 보니 외제차가 참 많아졌다.
자동차 관세 폐지 후 수출이 증가한 만큼 수입도 증가해 도로에는 국산차만큼이나 수입차가 늘어났다. 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미국산 식품이 다양해지고 가격은 싸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풍성해졌다. 예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런데 정부들은 어떡하지? 미국 농산물이 싸게 들어오면서 국내 농민들은 살 자리를 잃게 됐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FTA가 체결된 후에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와닿고 여러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 요금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냐의 문제와 의료비 문제였어요. 약값이나 의료비 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양쪽에서 다 괴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20대들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지 질문을 먼저 받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정부에서는 이번 FTA 이제 개방을 하면서 수도 같은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비개방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력,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민영화 정책으로 굉장히 상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방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뭐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뭐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협정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개방하는 것처럼 돼 있어도 유보표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 유보에 이렇게 규제 권한을 굉장히 확보해 놓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보표라는 게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NX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뭐 정책적인 자율권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미래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래 유보라는 거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치시 적용되지 않는 분야예요.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가도 다시 엄격하게 할 수 있고 그 설령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 분야일지라도 그 요금에 대한 그 정부의 통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각주 규정을 항상 두고 있다. 그런데 또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적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그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사적 공급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민영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건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율적인 시장 경제 원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 부분인데 그 민간 기업이 그걸 그 판매하거나 이런 걸 담당하는 경우는 요금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승인권을 분명히 갖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민영화된 사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민영화를 하라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예, 의무는 없지만 없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적 공급이 그렇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앞으로 민영화를 할지 말지는